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 같은 이제 엄청나게 큰 몇 천억, 몇 조 뭐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현금 따발이 오고 가는 사건일수록 어떤 일정한 패턴을 밟아갑니다. 사실은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이 최근에 수십 년 동안 뭐 몇 건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아주 동일한 패턴을 어김없이 밟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건들은 그 사건의 최고위직에 있는 보스, 몸통, 윗분, 그분, 이제 그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으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제 이 점으로 다 귀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서클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외부 사람들은 알기가 힘듭니다. 특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오갈 때는 그들이 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에 일단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자기 몫의 정당한 그 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그 이너서클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정의감에 불타는 그 누군가가 제보를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 역시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의 기자수첩이라는 칼럼란을 통해서 제보가 된 겁니다. 제보가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누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누가? 이재명 대장동 개발대의 성남시장이, 누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1원 한 장 안 받았다. 본 적도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에 부닥칩니다. 증거가 나오고 명확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이 완전 일치된 상황으로 윗분,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옥죄어 오는 겁니다.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위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과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 일탈이다. 배신감을 느낀다. 나하고 일할 때는 정말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뒷구멍으로 그렇게 검은 돈을 받아 챙겼다니 나도 충격이다. 나도 충격이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배신감 느낀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개인 일탈이라는 방식으로 딱 내려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개인 일탈이라고 몰아세우면 그 충성을 다했던 넘버 2, 넘버 3, 그 깃털들은 갑자기 정신적인 패닉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보스가 자신을 버리는 카드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순간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마지막 코스를 밟게 되는데, 첫 번째가 보스가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회유를 합니다. 야, 너 나 알잖아. 내가 기자들 앞에서 1원 한 장 안 받았다고 그러고 너희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 것이 내 속마음이겠니? 자, 이렇게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내가 속에도 없는 말을 했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측근들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응?
우리가 우리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했던 그런 우리 형제나 마찬가지 아니냐. 자, 이 시기만 잘 지나면은, 그리고 내가 대권을 잡게 되면은 너는 이제 돈방석이 아니라 최고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승승장구할 사람이 왜 그래? 아, 이거 하나 못 참는다고? 아, 과거에 이런 식으로 교도소 좀 주군을 대신해서 들락거리는 사람 중에 나중에 크게 영화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네 가족도 생각해야지. 그게 이제 하나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회유를 하는 거예요. 회유가 안 먹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요. 지금 벌써 대장동, 그 다음에 뭐 법인카드 관련해서 4명이나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숨진 채 발견.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숨진 채 발견. 원인이 무엇인지 그 유족들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 죽음들. 이 극단적인 선택. 그게 이제 두 번째의 그 마지막 코스이고, 세 번째의 마지막 코스는 뭐냐? 바로 지난 며칠 동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폭로전쟁. 나는 이제 내 보스하고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한다. 이 세계에 의리라는 것은 없다. 나의 말에 요점은 뭐냐?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돈심부름한 당신의 그 검은 뒷거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내 죄를 내가 지을 테니 명령을 내렸던 당신도 당신의 죄값을 치러라. 이게 폭로전쟁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본다면 지금 칼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김용 성남시 의원을 했고 지금은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하고 있는 김용, 그 이재명 대표가 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했던 그 사람, 또 한 사람은 정진상, 출국금지돼 있죠. 김용은 지금 구속수감돼 있고 정진상은 출국금지돼 있고, 이제 특히 김용 8억 4,700만 원 검은 돈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돈을 받다니 그럴 일 전혀 없을 거야, 상상하기 힘들다 이랬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김용 부원장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중부정이라고 그러죠. 볼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진술 가이드라인. 너 김용 지금 검찰이 매일같이 구치소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뭐 수사하는데 너 지금 다그치고 있다며? 자, 우리가 너한테 가이드라인 보낼게. 개인적으로 만약 네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이 나오면 너 그냥 혼자 받아 썼다고 그래. 네가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너 말고 다른 사람으로 이 불길이 올마 붙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응? 알았지?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말이 뭐 이게 어떻게 꼬아 제치는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일탈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포켓에 집어넣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자금, 대선 자금이 아니라 개인 용도일 뿐이다. 그 사람이 사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재명 캠프 쪽으로 전달될 가능성은 없고 그 증거도 없다. 이겁니다. 검찰한테 하는 얘기, 언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감방에 있는 김용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김용을 접견하고 있는 변호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또는 뭐 개인의 일탈이다. 근데 두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대장동도 처음에는 내가 다 설계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이 극단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 했다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거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진으로, 사진 여러 장 나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같이 여행 갔을 때 김문기 처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 이렇게 이제 그거 나올 줄 몰랐는데 그거 나오니까 모른다고 하기가 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겠네. 기억이 안 났다는데 뭐. 더더군다나 실수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자에 타서 블랙아웃 된다. 누가 갑자기 들이밀면서 김문기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 볼 때 자기가 너무나 당황해서 그게 블랙아웃이 됐다.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던 거다. 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면으로 블랙아웃이다. 기억이 안 났다. 라는 쪽으로 하나를 놔두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뭐 정성호 의원, 뭐 증선준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다고 해도 대표직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되더라도 그게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에 의한 것이면은 뭐 당무위원회인가 열어가지고 당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절을 하나 턱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를 실드치는 민주당 의원들 요즘 이거 손피켓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타압. 그게 자기네 당원 당규, 방탄당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그 얘기를 매일같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불체포 특권, 그 뒤로 숨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 개인 일탈, 사적으로 받아서 혼자 쓴 모양이지 뭐. 회유, 극단 선택, 그 방식도 안 통하면 이제는 여의도에서 나서는 겁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것은 기억의 문제인 것 같아. 사실 확인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대면 블랙아웃 생기지 않아? 너는 그런 경험 없니? 당황해서 모른다고 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당원 당규,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의혹 제기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사실을 부인을 하고, 그랬다가 증거물이 나오고 기소 절차를 밟게 되면은 꼬리 자르기. 우리 대표님은 모르는 일이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뭐람. 그 다음에는 입막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유를 하고,
어찌어찌 한 경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되면 유동규처럼 폭로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뭐 김용이 어떻고 뭐 정진상이 어떻고 그 사람들 이름을 저희가 1, 2주 전엔 알기나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뜨거운 관심 속에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우리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고 지금은 야당의 당 대표이고 그리고 2027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그들의 뒤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재명 본인의 입으로 내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이재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